21세기 동북아의 해저전장은 이미 조용히 달아오르고 있었다. 표면 위에서는 경제와 외교의 균형을 말하지만 심해 아래에서는 잠수함의 엔진 소음만이 진짜 권력을 증명한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기술의 자랑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주변 모든 강국들이 이미 심해의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진즉에 원자력 추진 전략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고 북한조차도 러시아 기술을 받아 핵잠 개발을 선언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만이 디젤 추진 잠수함에 의존한다면 억제력은커녕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한국 해군의 장보고 III 배치가 진수되면서 세계는 이미 한국의 잠재력을 주목했다. 그러나 이 잠수함이 디젤 기반이라는 점은 명백한 한계였다. 작전 시간이 짧고 장거리 기동 시 재충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추진으로 바뀌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수개월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능력, 초음속 미사일을 실은 채로 적의 심장을 노릴 수 있는 전략적 억제력, 이것이 바로 한국 이핵 추진 잠수함을 향해 나아가는 이유였다. 이 결정은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기용 우라늄이 아닌 20% 이하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식이다. 즉, 국제규범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수준의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해법이다. 이 점에서 한국의 선택은 기술적이면서도 외교적으로 완벽히 계산된 수였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목적은 단 두 가지다. 첫째, 공격 잠수함으로서 적의 전략 잠수함을 추적하고 경멸한다. 둘째, 전략 잠수함으로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최후의 반격 수단을 확보한다. 한국은 당장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첫 번째 단계, 즉공격형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 핵잠이 인도 태평양 공해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대항함대를 보호하고 적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추진 이외의 선택지는 없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밝힌 원자력 추진 해군력 강화 발언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전략 잠수함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한국이 이제 이에 칠함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다.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이 아니라 직접 공해상에서 전략 균형을 유지하는 축으로 올라서는 것이다. 디젤 잠수함은 우리 항만 근처에서는 여전히 유용하다. 하지만 바다를 넘어 적의 전략 핵잠을 추적하거나 기동함대를 장기간 호위하려면 원자력 추진이 필수적이다. 속도, 자망시간, 탐지 회피 능력,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섰다. 문제는 의지와 결정뿐이었다. 이제 그 결심이 내려졌다. 미국과의 협의 속에서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승인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보고 III 배치 3, 즉 한국형 핵잠수함의 첫 모델이 있다. 하나오션이 주도하고 현대중공업과 두산에너빌리티가 결합한 국내 기술 진영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한국의 선택은 단지 군사력의 확장이 아니라 에너지 기술과 해양 전략의 융합이다. 전 세계가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하는 지금, 한국은 그 기술을 가장 현실적으로 군사화하는 나라가 됐다. 이 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생존의 길이다. 이제의 이야기는 기술로 넘어간다. 한국형 핵잠의 심장, 즉 차세대 원자로 그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심장은 엔진이 아니라 원자로다. 한국형 핵잠이 현실성이 있으려면 두 가지 기술적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는 안전하고 소형화된 원자로의 확보, 다른 하나는 그 원자로를 잠수함용으로 적응시킬 수 있는 해군 플랫폼 기술의 축적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은 이 두 축을 모두 준비해왔다. 첫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의 상업화와 군사적 응용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SMR 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로드맵을 대폭 확대했고 국내 대형 원전 기업들이 SMR 공급망과 생산 능력 확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한국이 상업용 SMR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군용 원자로로 전이시키는 경로를 현실화시킨다. 둘째, 전홍축 연료 LEU 기반의 해군 원자로가 실무적 해법으로 거론된다. 전통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는 고농축 연료 HAU를 사용해 수십 년 동안 무교환 운전이 가능했으나 국제적 정치 비확산 부담이 크다. 이에 반해 20% 이하의 전홍축 연료는 기술적으로 잠수함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연구와 실증이 존재하며 실제로 러시아의 초기 원자로 설계에서도 20% 안팎의 연료를 사용한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 즉 20% LEU급을 채택하면 군사적 요구와 외교적 제약 사이의 타협점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원자로 냉각계와 연료 형식의 선택이다. 한국은 납비스무트 기반 LB 계열과 용융염 계열 같은 차세대 고속로,
고온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들 기술은 소형화와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잠수함용 차세대 원자로 후보로 거론된다. 특히 납 비스무트 냉각 원자로 연구는 이미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실험적 결과를 축적 중이며 군용 플랫폼에 맞춘 모듈화 설계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다. 넷째, 해군 플랫폼 기술의 축적이다. 한국의 장보고 KSS-3 사업은 디젤 전기 잠수함 단계에서 이미 대형 수직 발사관과 현대적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했고 이 경험은 원자력 추진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된다. 즉 이미 길러놓은 설계 무장 생산 역량이 핵 추진 전환의 인프라 역할을 한다. 다섯째, 소음 저감과 추진 효율 측면의 기술적 보완도 병행되어 왔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고속 기동 능력을 가지지만 고속 운항 시 전통적 스크류식 추진기는 캐비테이션으로 인한 소음을 유발한다. 이를 보완하는 핵심 기술이 펌프젯 추진기이며 국내 연구진과 해군 기술자들이 이미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시험 등으로 성능 검증을 진행해왔다. 펌프젯 기술의 확보는 원자력 추진체가 고속 저소음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열쇠다. 여섯째, 산업 생태계의 준비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국내 핵조선 방산기업군은 SMR 제조 역량, 대형 선박 건조 경험, 잠수함 설계 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상업용 원전 수출 성과와 글로벌 파트너십은 기술 신뢰도의 확보로 이어지고 군용 전환 시 국제적 협력과 자재 공급망의 경쟁력 또한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외교적 틀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기술 문제만이 아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과 국제적 비확산 체계 속의 서군용 연료의 성격, 안전조치, 세이프가드 적용 범위, 연료의 소유 관리 방식 등 여러 복합 조건을 명확히 합의해야 한다. 현실적 해법은 상업적 LEU 기반의 차세대 원자로 도입 과국제적 안전조치의 투명한 적용으로 요약된다. 이는 기술적 설계와 병행에 외교적 협의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종합하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다음의 기술적 계단을 밟아 올라간다. SMR 기반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 단계, 20% 이하 LEU를 활용한 군사적 적용 방안의 확보, 납 비스무트 또는 용융염 계열의 안전성 검증, 펌프젯과 전기 추진 계통의 통합, 그리고 산업 공급망과 국제협력 체계의 완비. 이 모든 축이 맞물릴 때 비로소 한국형 핵잠은 설계 도면을 넘어 실전 전력으로 기능하게 된다. 원자로 설계의 세부는 어떤 연료를 어떤 냉각계로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형 핵잠은 한 번 연료를 장전하고 수십 년을 운용하는 전통적 해군용 설계가 아니라 상업용 SMR의 장점과 군사적 요구를 결합한 차세대, 모듈형 해군 원자로로 접근하고 있다. 이 접근은 설계의 소형화, 안전성 확보, 유지 보수의 단순화라는 세 축을 동시에 요구한다. 첫째, 연료 사이클과 농축도 문제다. 전통적 핵잠은 고농축 우라늄, HEU를 사용해 핵연료 교체 없이 수십 년 운전이 가능했지만 이는 비확산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대신 20% 이하의 저농축, LEU, 기반 연료를 목표로 하면 국제적 제약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다만 LEU를 사용하면 코어 크기와 연료 교체 주기, 원자로 출력 설계가 달라지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고효율 핵심 설계와 연료 패키지 연구가 필수적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LEU 군사연료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배경과 기술적 난점이 보고되어 있어 실용화까지 상당한 연구개발 기간과 투자도 필요하다. 둘째, 냉각계 선택이다. 나비스무트 LB나 용융염 MSR 계열은 소형화와 안전성, 높은 작동 온도의 장점을 제공한다. LB 냉각 소형 원자로는 해양 플랫폼에서의 운동 조건에 대한 열수력 검증 논문과 설계안이 이미 학계에 축적되어 있으며 해군용 장기 운전이 가능한 긴 주기, 롱 사이클, 설계가 연구되어 왔다. 용융염 원자로는 연료와 냉각이 일체화된 특성으로 폐기물 감소 및 안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해상 및 이동형 원자로 응용에 매력적이다. 셋째, 안전조치와 국제적 세이프가드의 적용이다. SMR을 군사 플랫폼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IAEA 수준의 안전조치 보고와 투명성은 필수다. 한국은 SMR의 표준 설계와 규제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SMR 설계에 대한 국제적 감시보고 체계를 준비 중이다. 군용 적용 시에는 상업 설계의 기술적 요소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연료 소유 관리와 안전검증 절차를 국제규범과 조화시키는 외교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유지보수와 운용 로드맵이다. 해군 플랫폼에 탑재되는 원자로는 함정의 정비 사이클과 연계되어야 한다. SMR 모듈화 설계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연료 및 핵심 모듈 교체를 용이하게 하여
정비창에서의 체계적 점검과 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연료 교체 시의 방호, 폐연료물 처리와 임시 저장 계획, 그리고 긴급 상황에서의 냉각 유지 방안 등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열수력과 진동-운동 환경 검증이다. 선박 및 잠수함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가속하는 환경에 노출되므로 원자로의 열교 환기와 펌프류, 배관 설계는 고유 진동과 충격, 염수부식에 견디도록 검증되어야 한다. LB나 용융염의 경우 이동 중의 유체 거동과 공기 유입 사고 시의 반응 특성도 실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관련 수치 해석과 더불어 축적된 시대역 시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여섯째, 안전성 설계의 구체적 조치들이다. 다중 안전계층, 중복성, 수동 안전 시스템의 우선 적용, 소형화에 따른 피난 및 격리 설계, 방사선 차폐와 사고 시의 오염 최소화 설계가 핵심이다. 군용 플랫폼의 특성상 전장 환경에서의 충격과 침수 시에도 원자로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액체 금속 누출 감지 차단, 자동 냉각 체계 전이, 방사능 격리 구조 등 여러 기술적 보호 장치가 필수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교육 체계의 준비다. 해군과 원전 운영 조직 간의 협업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정비요원과 방호요원의 훈련, 비상대응 체계 연습은 기술적 완성도만큼 중요하다. 모의 훈련, 실전형 정비 시나리오, 국제 공동훈련 등은 장기적 신뢰성 확보의 기반이다. 요약하자면 원자로 설계와 연료 사이클은 기술적 선택과 외교적 합의가 맞물려야 실전화된다. 20% 이하 LEU의 적용, LB용 6년 계열의 후보 선정, SMR 모듈화와 플러그형 유지보수, 그리고 국제적 세이프가드 기준의 투명한 적용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가 완성된다. 다음으로는 이 원자로를 실제 함정에 통합할 때 직면하는 시스템 통합 문제와 시험평가 절차를 분석하겠다. 원자로와 선체가 결합되는 지점, 즉 시스템 통합은 기술적 난제가 한데 모이는 구간이다. 한국형 핵잠의 성공은 원자로 출력을 추진계와 전력관리 계통으로 매끄럽게 전환하고 소음, 저감, 열관리 무장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장에서는 추진계통 전력관리, 소음 저감 기술이 어떻게 결합되고 검증되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첫째, 전기 추진, Integrated Electric Propulsion, IEP과 원자로 출력 매칭이다. 원자력 코어는 열을 생성하고 이를 터빈 또는 전기발전기를 통해 전기로 변환한다. 해상 플랫폼에서 핵심은 전력 플랜트, 오른쪽 화살표 전력 변환장치, AC/DC 전력망, 오른쪽 화살표 추진 드라이브, 인버터 컨버터, 오른쪽 화살표 추진 모터로 이어지는 전력 흐름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KDDX 수준의 통합전기 추진 체계 개발 경험은 핵추진 선박으로 전이될 핵심 실험대 역할을 한다. 실제 KDDX 개발에서 25MW급 추진 모터와 통합전력 관리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형 전기 추진기 선택과 소음 관리다. 전통적 축 스크류 방식은 고속 운용에서 캐비테이션을 유발해 소음이 커진다.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핵심은 펌프젯 추진기이다. 펌프젯은 덕트 내부의 스테이터 로터 설계로 캐비테이션을 줄이고 저소음을 달성하므로 고속 저소음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국내에서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 시험 및 CFD 실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펌프젯의 성능과 소음 특성이 검증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고속 기동 능력과 스텔스 요구를 만족시키려면 펌프젯과 고정밀 전력 제어의 결합이 필수다. 셋째, 전력관리, 전력 품질 제어와 추진 드라이브의 내결함성 설계다. 원자로 출력 변동, 전동기 부하급변, 전력계통 장애에 대비해 다중여유 용해와 고속전력 전환, 플라이휠 또는 배터리 버퍼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기 추진 체계에서는 추진 모터의 토크 제어, 전력 반도체의 냉각, 전자기적 간섭 EMI, 차단이 작전 성능과 탐지 가능성, 소음 전자신호 측면에서 중요하다. KDDX급의 전동기 드라이브 연구는 이러한 전력관리 기술의 실증적 기초를 제공한다. 넷째, 열수력 통합과 냉각계 설계다. 해상 환경에서 원자로 냉각계는 유체 거동, 진동, 염수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LB, 납비스무트나 용융염 계열의 차세대 원자로는 비교적 높은 작동 온도와 우수한 열적 특성으로 소형화에 유리하지만 이동체 적용 시 유체 거동, 슬롯시 현상, 누출 시의 화학적 위험성, 피로, 진동 문제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열교환기 펌프 배관은 선체의 운동 범위와 충돌 침수 사고를 고려한 물리적 보호 및 자동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관련 연구들은 모듈형 LB 용융염 원자로의 해양 적용 가능성을 실험 해석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다섯째, 무장 VLS, 수직 발사관화,
전력 냉각의 동시 만족 문제다. 현대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 대형 대함, 대잠 무기, 센서 전투체계 등을 통합해야 한다. 원자로와 전력 시스템은 무장 사용 시의 대전력 피크의 고출력 펄스 전력 요구를 감당해야 하며 무장 관련 발사열 진동이 원자로 전력 시스템에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료 방사성 물질의 안전 격리와 무정창의 구조적 분리는 필수적이다. 시스템 공학적 접근으로 전력 열 구조 전자기적 요구를 동시에 최적화해야 실운용이 가능하다. 여섯째, 시험 평가, 프로덕션, acceptance and test. 로드맵이다. 설계 완성 후에는 지상 플랜트 수준의 모의 테스트베드에서 원자로 발전 전력 변환 모터 펌프젯의 통합 운전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항해 시험에서는 전력 부하 변화, 고속 항속, 저속 스텔스, 운용, 침수 충격 시의 자동 보호 동작을 실증해야 한다. 국제적 규제와 안전 감시, IAEA 및 한미 합의에 따른 보고 검증 절차도 병행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원자력 선박 적용 사례가 축적되어 있지만 잠수함용 SMR 통합은 그 복잡도에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산업 공급망 측면의 연계이다. HD 현대 중공업 계열의 전기 추진 드라이브 개발, 테라파워 등과의 SMR 협력은 핵잠에 필요한 전력 원자로 제작 역량을 결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의미한다. 즉, 원자로 모듈 전력 변환 장치, 대형 전동기, 펌프젯 선체, 무장체계가 국내 공급망 안에서 통합될 때 비용, 일정, 안전성 모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해당 기술들이 상업용, 군사용으로 나뉘어 개발되더라도 표준화된 모듈 인터페이스를 통해 요약하면 시스템 통합은 단순한 부품 결합이 아니다. 원자로의 열출력, 전력 변환, 저장, 추진 모터, 펌프젯, 소음 저감 설계, 무장 통합, 열수력, 진동 내구성, 그리고 시험 규제 공급망이 하나의 체계로 맞물려야 한다. 한국은 이미 KDDX, KESS, 3SMR 개발 경험을 통해 여러 핵심 블록을 확보해왔고 이제는 이 블록들을 통합해 실전 운용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으로 완성할 단계에 와 있다. 소음과 탐지 회피는 잠수함의 생존성 그 자체다. 핵추진 잠수함이 가진 장점은 속도와 장기 자막 능력이 있지만 그것이 곧 탐지 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음 저감 기술과 전술적 운용 개념은 원자로 추진계 통합 설계와 병행되는 핵심 과제다. 첫째, 설계적 소음 저감 방안이다. 펌프젯과 유선형 선체 설계는 수중 저항과 캐비테이션을 근본적으로 줄여준다. 추진계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진동은 전동기 마운팅, 감쇄 재료 적용, 회전 요소의 정밀 밸런싱으로 억제해야 한다. 전력 전자 장치와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잡음 또한 전자기 차폐와 필터링으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추진 구동계의 고효율화는 불필요한 출력 변동을 줄여 소음 발생 빈도를 낮춘다. 둘째, 열 및 액체 흐름에서 발생하는 소음 제어다. 원자로 냉각기와 열교환기의 유체 거동은 자망 상태에서 민감한 소음원이다. 유체 펌프의 저소음 운전으로 설계하고 유체 경로의 형상 최적화로 난료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LB나 용융염 같은 비전통적 매체를 쓰는 경우 유동 특성에 따른 소음 특성을 초기에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다. 셋째, 전술적 운용 개념의 재정립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독 고속 운항과 장기 은엄 은폐 체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평시에는 저속 저전력 스텔스 운용으로 적의 패턴을 회피하다가 필요시 고속으로 기동해 표적을 획득 타격하는 유연한 프로파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작전 계획 단계에서 전력 관리와 센서 운용을 통합한 에너지 미션 매핑이 표준 절차로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대잠전 ASW, 전술과 협업 체계의 고도화다. 한국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중심으로 다층적 대잠망을 구성해야 한다. 수상전력, 항공자산, 대잠기 헬기, 수중음탐기 및 무인수 중체계, UUV를 연계해 적 잠수함의 탐지, 추적 교란 경멸을 수행하는 통합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소형 무인체계는 핵잠의 시야를 확장하고 위험지역에서 잠수함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전 EMCON과 정보작전의 통합 운영이다. 적의 항공 해상 위성 감시를 교란하고 오도하는 정보전 수단은 핵잠의 은닉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허위 신호, 교란 전파 사이버 역량을 결합한 다층적 방책으로 적 정찰망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잠수함의 활동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여섯째, 조직 교육 훈련의 변화다. 핵추진 플랫폼의 도입은 단순한 장비 변환이 아니며 운용 인력의 전문성 확대가 필수적이다. 원자로, 운영자, 전력 계통, 엔지니어, 방사선, 방호, 요원, 대잠전 전술 요원 등 다영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모의 훈련,
시뮬레이션, 실제 통합 해상훈련이 정례화되어야 하며 사고 대응 및 비상복구 시나리오를 반복 숙달해야 한다. 일곱째, 법, 윤리안보 거버넌스의 정비다. 핵추진 플랫폼은 국내외 규범과의 조합, 연료관리의 투명성, 사고 시 책임 소재와 대응 절차의 명확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군정부 산업국제기구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규제 프레임을 사전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소음 탐지 회피 전술과 대잠전 운용은 기술과 조직, 전술의 동시 혁신을 요구한다. 핵추진 잠수함은 단독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가 아니라 통합된 해군 전력망의 중추로 기능할 때 비로소 전략적 가치를 실현한다. 한국의 과제는 이 중추를 안전하고 은밀하게 운용할 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정책적 외교적 함의와 향후 시나리오, 동아시아 전략 지형의 변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은 단기간에 구조적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억제력의 재배치다. 한국 해군이 원자력 추진 플랫폼을 운용하면 인도 태평양 해역에서의 한국의 작전 반경과 지속성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며 이는 중국의 전략 잠수함 활동과 해상 접근에 대한 현실적 억제 압력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지휘, 운영 연계에서 기술적 연료 공급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료 및 기술 공유 논의에 관여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협의가 가시화되고 있다. 두 번째로 동맹 지역 파트너십의 재구성이다.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일본, 호주, 인도 등 주변국의 전략 계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이들 국가는 각자 해군 전력 증강과 기술 협력의 재검토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군의 해저 역량을 분담 조정하는 방식으로 중국 견제 전략을 설계할 것이며 한국은 단순한 수혜국에서 동등한 수준의 기여자로 위상이 상승한다. 이러한 위상 변화는 한미 간 기술 정보 공유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시키는 근거가 된다. 최근의 정상급 경제 안보 협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핵해군 협력 약속이 병행된 점은 이러한 전략적 재구성의 배경을 보여준다. 세 번째로 비확산 안전장치의 국제적 재해 조정 문제다. 핵추진 기술과 핵연료는 민감한 영역이므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가 필수다. 한국이 20% 이하의 전홍축 연료와 SMR 기반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연료관리 감시 체계와 사고 대응 프로토콜을 국제 기준에 맞춰 사전 합의해야 한다. 이미 한미 양측은 민간 원자력 협력과 안전조치 적용을 강조해왔으며 향후 군용 원자로의 국제적 감시 보고 체계에 대한 실무 협상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조치, 세이프가드와 연료 소유 관리의 법적 외교적 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산업적 파급 효과와 수출 기회다. 핵추진 플랫폼 개발은 방산뿐 아니라 원전조선 전력전자 등 민군 복합 산업 생태계에 광범위한 파급을 가져온다. 국내 대형 조선 원전 기업들은 SMR 전기 추진 원자로 모듈화 기술을 상업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HD, 휴다이 등은 SMR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해외 파트너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민간 SMR 상용화와 군용 전환의 동시 진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산업적 경쟁력 확보는 잠수함 건조 비용의 상쇄, 관련 부품의 수출,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지역적 긴장과 위기 시나리오의 관리 필요성이다. 주변국의 전략적 반응, 추가적인 군비 증강, 정보작전 강화, 외교적 반발은 예상 가능한 변수다. 따라서 한국은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병행해 위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간에 조율된 공개, 비공개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인접국과의 군사대화, 해군 핫라인 강화, 그리고 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정치적 오해나 정보 공백은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외교적 완충장치의 선제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실무적 조건과 타임라인 시나리오다. 단기 2일에서 3년, 시나리오에서는 한미 간 기술 연료 협의와 설계 표준화, 지상시험 설비의 구축이 우선이다. 중기 4에서 8년, 시나리오에서는 지상 모듈 테스트 배도와 시운전, 원자로 전력 추진 통합시험, 첫 실운용형 플랫폼의 건조 착수가 가능하다. 장기 9에서 15년, 시나리오에서는 운용 노하우 축적과 추가함 건조, 관련 부품 기술의 국제 수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 다만 이 시간표는 정치적 합의, 예산 배분, 인력 양성, 공급망 안정성 등에 크게 좌우된다. 최근의 정상급 투자 안보 합의는 타임라인 가속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접근과 유동적 계획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 거버넌스, 투명성, 연계 전략. 첫째, 한미 간원자력 기술 연료 협력의 법적 절차적 틀을 조속히 완비하라. 둘째, 국내 SMR 상용화와 군용 전환 계획을 병행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되 국제 비확산 약속을 명문화하라. 셋째, 지역 파트너와의 안보 대화를 강화해 오해를 줄이고 위기 확산을 예방하라. 넷째, 핵추진 플랫폼 도입은 단일 무기의 확보가 아니라 통합 해군 전력망의 강화라는 인식 아래 인력 교육 제도적 준비를 병행하라. 요약하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기술적 성취 이상의 정치, 외교산업적 파급력을 가진 전략적 전환점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술 개발과 동시에 법적 외교적 신뢰 구축, 산업정책의 정교화, 그리고 단계적 실행 계획의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의 한미협의 진전과 국내 산업계의 SMR 협력 움직임은 현실화 가능성을 높였지만 투명성과 국제적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정책적 균형이